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 39강 시간으로서 403번부터 412번까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0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03번. 다음 중 환원 이율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자,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표현되는데, 이자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번. 다음은 자본 환원율, 다른 말로 환원 이율이라고도 합니다.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장자가 빠졌네요. 거리가 먼 것은 1번 요소 구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소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 시장 추출법은 매년 사례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사례를.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직접 자본 환원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투자결합법은 물리적인 거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물리라는 거는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이것이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금융적 투자결합법. 투자결합이 근데 금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융은 직접 투자한 거하고 대출받은 투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자, 저당 투자자, 은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분 투자자, 본인 직접 지분이 있는 주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차이가 난다? 동일하지 않다는 데 차이가 나죠. 왜? 자,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5%라면 지분 투자자는 그보다 더 많이 벌어야죠. 왜? 그 저당 투자자의 그 지분을 주고도 남는 게 있어야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는 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틀렸네요. 다섯 번째,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여 자본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구성 요소가 지나치게 대출자, 즉 은행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있어요. 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한 다음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출자 입장을 반영하는 면이 한계이다. 정확한 질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40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L-우두법에서 종합환원율을 계산할 때 토달해 하지 않는 것은, L-우두법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예상되는 현금 수입, 뭐 다른 말로 세전 현금 수집입니다. 현금 수입하고 또 하나 이제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도 반영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지분 형성분을 토대로 해서 그런 걸 다 합쳐서 종합환원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 종합환원율 계산할 때 토대로 하지 않는 걸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보유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이거 반영합니다. 두 번째, 대상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 가치 하락분 다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도 반영을 합니다. 다만 L-우두법은 항상 세전 현금 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세전이 뭐냐면 세전 또는 여러분들 세후란 말도 들어보실 거예요. 세후. 세전은 세금 내기 전, 세후는 세금 낸 후.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는 세금이잖아요. 이건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5번, 405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6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406번. 기대이율과 환원이율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기대이율은 적산법과 관련이 있고, 그렇죠. 적산 입력 구할 때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세경비였고,
환원 이율은 수익 환원법, 그렇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 이율 해주면 그 수익 가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기대 이율은 대상 물건의 내용 연수 만료시까지 적용하고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의 임대차 기간 동안에만 적용한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대 이율이라는 거는 적산 임료 구할 때, 즉 대상 기간의 임대차 기간 동안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가야 될 것이고 설명이 환원 이율은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내용 연수 만료 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환원 이율 적용해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 내용 연수 만료 시까지 적용하는 거는 이거 환원 이율이고, 반대로 대상 물건의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이니까 임료 구하는 거죠. 그건 기대 이율이 되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기대 이율은 당해 또는 해당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고, 그렇죠.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죠. 이건 임대차 계약이니까. 물건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으나, 그렇죠. 기대율의 기초가격의 기대율 곱해갖고 필요적률 더하면 임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원 이율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고 물건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렇죠. 환원 이율이 수익용 부동산들, 특히 상업용일 때는 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환원 이율도 제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 가정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이 종별에 따라서 환원 이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맞는 얘기고요. 4번 기대 이율은 금융기관 등의 정기 예금 이율이 산정의 기초가 되나. 그렇죠. 객관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복합 이율이 된다. 그렇죠. 환원 이율을 그래서 종합 환원 이율이라고 합니다. 복합 이율이 된다. 맞습니다. 5번 기대 이율에는 종합 환원 이율의 개념이 없으나. 그렇죠. 이거는 기대 이율은 기초가격의 기대 이율 딱 곱해서 필요적인 게 더하면 임대료, 적산 임료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나 환원율은 가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한 종합 환원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본 수익률, 자본 환원율 이렇게도 나오고, 저당 대출자의 저당 수익률, 지분 투자자의 지분 수익률, 이렇게 2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40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번 다음의 경우 투자결합법에 의한 종합환원율은 얼마인가? 투자금액 10억 원, 저당금액 6억 원, 이자율은 10%, 투자기간 10년, 저당상수 0.1, 지분배당률 8%. 자, 이거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머리에는 융자율 같은 말에 대부 비율이랑 융자, 돈을 빌려온 비율을 얘기합니다. 대부 비율에 따른, 자, 대부. 이건 융자, 저당 투자자 몫이죠. 대부 비율하고 또 하나는 지분 투자자의 지분 비율, 본인이 투자한 돈을 얘기합니다. 투자자의 지분 비율, 이게 2개가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그래서 대부 비율 같은 경우는 종합환원을 구할 때 대부 비율에는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돈을 받으려면 저당 상수 매번 내야 될 그걸 계산하게 해주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고, 지분 비율 같은 경우는 곱하기 이거는 지분 수익률,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지분에 의해서, 이 지분에 의해서 받는 배당률,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받는 수익률,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받는 환원, 나에게 돌아오는 목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나 지분 환원율 이렇게 표현하면 다 같은 말입니다. 지분 배당률 다 같은 말이에요. 요 2개를 더해주면 왜? 저당 투자자의 지분 환원율하고 저당 투자자의 저당 환원율하고 투자 환원율하고 지분 투자자의 지분 환원율이 다르다는 걸 기본으로 해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계산해주면 대비 비율이 10억 원 중에 저당 금액이 6억 원이니까 이 융자 금액이 6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 중에 6억 원이 대부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10억 중에 6억. 대부 비율이죠. 저당 비율 다 같은 말이에요. 곱하기 저당 상수 0.1 더하기. 자, 지분은 10억 원 중에서 6억 원 뺀 나머지가 내 거예요. 지분이라고요. 그러면 10억 중에 4억이 되는 거고, 곱하기 지분 환원율은, 자, 지분 환원율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지분 배당률입니다. 8%, 그럼 0.08.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10분의 6에 0.1이니까, 10분의 6, 0.1. 그래서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6이고, 더하기. 자, 이거는 0 두 개 지금 100이 돼요. 100. 그러면, 1000분의 곱하니까 4, 8이 32. 그럼 공 하나 지으면 100분의 3.2. 요거 다 더하면 100분의 9.2. 자, 9.2%라는 얘기죠. 100분의 9.2니까. 꼭 9.2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7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2%. 다음은 40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환원이율.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환원이율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환원, 가격, 수익환원법에서 가격을 구할 때 우리가 가격은 순수익 또는 수익 다 같은 말이에요. 순수익을 뭘로 나눠준다? 환원 이율로 나눠주는 이 수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환원이율하고 가격하고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합을 해주면 거꾸로 환원이율은 가격이 밑으로 가고 위에 순수익이 나는데, 자, 순수익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이 순수익에 해당되는 거죠. 순수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순수익을 영업을 할 때는 그게 바로 순영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수익이잖아요. 순영업소득. 자, 그리고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비율을 구할 때는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 저당비율이에요. 대부비율 곱하기 대부비율 옆에 항상 뭐가 나온다? 저당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당상수 곱해주는 겁니다. 저당상수. 자, 참고적으로 물론 우리 답은 다 알아요. 지금 기업은 순영업소득이고 니은 저당상수.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아는데 부채 감당률은 또 어떻게 수식이 되는지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기억이 날 것이고,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또 보면 됩니다. 자, 이 부채 감당률은 내가 돈을 빌려온 게 있으면 그 부채 서비스에, 뭐 이자 같은 거 지불하는 거겠죠? 부채 서비스의 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보다 순영업소득이 많으면은 부채 감당률이 높은 거고,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인데 순영업소득이 50만 원이야. 그럼 0.5. 부채 감당할 비율이 1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409번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409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409번. 다음과 같은 경우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이율은 얼마인가? 자,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환원이율 구하는 거 방금 408번 문제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자, 환원이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환원이율, 부채 감당법에 의한 부채 감당 비율이요. 방금 말한 부채 감당 비율은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내가 대부 받은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은 말이에요. 곱하기 뭐 한다? 항상 저당 상수가 나와요. 자, 이 공식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까? 자, 부채 서비스액 여기 있죠. 1000만원이고, 자, 그리고 나의 순영업소득은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곱하기 대부 비율이라고 안 나오죠? 융자 비율이 바로 대부 비율이에요. 그래서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이 같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50%면
자, 그럼 100분의 50, 뭐 0.5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 곱하기 저당 선수 0.2, 10분의 2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하고 감채 기준계수는 여러분들 해주고 이해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자, 여기는 2000이고 2000은 공 3개 지우고 공 3개 지우고 2가 되겠죠. 2. 자, 공 하나 지우고 공 하나 지우고 그러면 100분의 2, 5, 10 20, 100분의 20이네요. 20이면 0.2, 20%라는 얘기죠? 저 20% 있는 거 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40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1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410번.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 환원이율은 얼마인가? 기업, 토지의 환원이율 10%, 건물의 환원이율 20%, 구성비율은 토지 대 건물이 3대2.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종합환원이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의 구성비에다가는 토지의 환원이율을 곱해주면 되고 건물의 구성비에는 건물의 환원이율을 곱해줘갖고 두 배 더하면 됩니다. 자, 토지의 구성비는 전체 3대2니까 3 플러스 5거든요. 5 중에 토지가 차지하는 게 3. 건물은 5 중에 차지하는 게 2. 자, 토지의 환원이율 곱하기 10%. 100분의 10 하면 될 것이고 또 곱하기 건물의 환원이 비율은 20%니까 100분의 20 이거 두 배 더해주면 돼요. 자, 계산해 보면 100분의 515는 5, 20 3이 6이고 더하기 100분의 5, 4, 20 2, 4, 8 그러면 100분의 6 더하기 4 하면은 14. 100분의 14니까 14%가 되는 겁니다. 자, 14% 나오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1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의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자, 수익 가격은 자,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구하는 거니까 수익 가격은 바로 순수익을 뭐로 환원해 준다? 그 환원 이율로 할인해주면 됩니다. 환원 이율 나눠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순수익은 나와 있는데 1,800원 환원 이율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환원 이율은 이런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을 기본으로 해서 건물의 가치 상승분이 있다면 요건 빼줘야 돼요. 요거는 차감 빼준다는 얘기고 감가상각률이 있다면 그거는 환원 이율에 더해줍니다. 이거는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면 순수익은 자 1,800만원 1,800만원이고 자 요구 수익률 20% 빼기 퍼센트입니다. 이건 다 퍼센트. 건물의 가치 상승분 5% 빼주고 자 감가상각률 3% 더해주면 자 이렇게 하면은 15의 3분의 18% 자 18%로 1,800만원을 나눠주게 되면 1억 8천만원, 1억 원이 됩니다. 자, 1억 원에 해당되는 게 답이 있죠? 답은 411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번. 다음에 보기 자료를 이용하여 환원 이율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환원 이율은 가격 구하는 공식만 알면 환원 이율은 쉽게 나옵니다. 자, 수익 환원법에서 가격은 순수익, 영업 순수익에서 환원 이율로 할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환원 이율이 1로 가면 가격이 밑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자, 그럼 환원 이율은 이 가격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총 투자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총 투자액. 즉, 순수익을 총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환원 이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연간 총 가능 총소득 나와 있고 연간 기타 소득 나와 있고 연간 공실에 따른 소득 손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영업 경비가 나와 있어요. 자, 유효 총소득의 40% 이런 게 있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환원 이율을 다시 공식을 써놓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환원 이율은 순수익을 총 투자액 가격이니까 총 투자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총 투자액 2억 원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순수익은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순수익 바로 순영업소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공식대로 하면 먼저 그 유효총소득부터 구하면 돼요. 유효총소득은 연간 가능 총소득에서 빼 기타 소득, 소득이니까 더해줘야죠. 자, 기타 소득을 구하고 공실에 따른 손실을 빼주면 돼요. 손실을 빼주면 요걸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바로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영업 경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순영업소득, 바로 순수익이 나와요. 자, 지금 1,950만 원이고 그 연간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고 연간 공실에 따른 손실이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1,950만 원에서 기타 소득 1,000만 원, 100만 원 더하고 50만 원을 빼주면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요게 2천이에요. 2천만 원이 나왔고 연간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자, 연간 유효총소득. 자, 2천만 원 중에서 경비 40% 빼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에 40%는 248. 800만 원 빼주면 되죠? 자, 800만 원을 빼주면 얼마가 남아요? 2천에서 800 빼면 1,2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자, 순영업소득 나왔죠? 1,200만 원. 총 투자액 처음에 나왔죠? 2억 원. 자, 2억 원으로 1,200만 원을 2억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결국 2억 원 중에 1,200이라는 얘기는 이건 나눠보면 알겠지만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6이 나옵니다. 100분의 6이니까 몇 프로? 6%예요. 1번 바로 6%가 됐습니다. 그래서 412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39강 시간으로서 403번부터 412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좀 더 힘을 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인데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고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